자, 2장 증권사 리포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1장에서 제가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설명을 드렸고, 공개 정보에서는 리포트, 뉴스, 그리고 바로 공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공개 정보가 2장, 3장, 4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미공개 정보는 안 가르쳐 주니? 그러면 다시 복습하세요. 왜? 1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공개된 정보 중에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리포트 얘기하고 다음 강의에서 뉴스, 공시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는 일단 스승님이에요. 스승님. 제가 그랬죠? 무엇을 보든지 이건 나한테 너무 필요해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아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야, 증권사 리포트 백날 봐야 소용없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백날 봤는지. 백날이면 100일이잖아요. 100일을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봤는데 그 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100일은커녕 30일만 봐도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안 본 사람이 백날 봐도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주식 투자 첫날부터 리포트를 봤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제가 처음 주식 투자 했을 땐 증권사 리포트가 종이로 나왔어요, 종이. 여의도에 어디 증권이더라. 어디 증권 로비에 쫙 깔렸어, 아침에 8시. 7시 반부터 쫙 깔렸어요. 한 10개 이상.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 그 10개를 싹 걷어가서 매일 그걸 본 사람이. 한 달 보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한 달 보고서 그 애널리스트랑 똑같이 글을 쓸 수가 있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산업 분석하고 지수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는 거 있죠? 그 증권사 리포트 한 달, 2달만 보면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논리야. 그 애널리스트 중에 그거 쓰는 사람들 중에 좀 짬밥 있는 선배들도 있겠지만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투자 분석팀에 배치된 직원이 왜 없겠어요? 그 신입은 OJT 며칠 하고선 야, 너 써봐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쓰는 사람 중에 한 달 만에 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왜 못 써?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한 달만 보면 나도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날 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100날에도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한 달만 해보세요. 장담하지. 장담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과거형이다. 좋은 스승이었어.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주식 투자 20년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스승님이 있냐? 뭐를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10군데 거 다 봤다니까. 3년 동안 다 봤어요. 하고서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증권사 리포트 3년 동안 보고서 제 앞에 와서 안 되면 제가 비싼 등심에 그냥 소주 말고 일품 진로 사드릴게. 안 하고서 증권사 리포트 보지 말라는 논리는 또 얼마나 웃겨. 야, 그거 자기네 종목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종목 안 사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보지 말라는 이 논리가 딱 그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종목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안 사면 되잖아. 그 논리만 배우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왜 선정을 하는지 또는 산업 분석에서 어떤 산업을 왜 선정을 하는지 그 논리를 보면 되는데 자기가 그거 한번 사본 거지. 샀는데 물린 거지. 억하심정 생긴 거죠.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왜? 증권사 리포트가 좋은 스승인 이유는 무엇을 사서 수익을 내서 좋은 스승이 아니고요. 그들이 업으로 월급을 받고 업으로 하루 종일 보는 게 해외 시장 동향, 우리나라 동향, 어떤 산업, 탐방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데 그게 왜 좋은 스승이 아니고 야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하다는 거 엄청 강조드렸습니다. 이 정도 긴장하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시황, 산업,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좋은 스승의 이유는
내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뭐? 글로벌 증시도 봐. 왜 내가 못하는 걸 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나는 글로벌 증시도 봐야 되고 산업 동향도 봐야 되고 산업 동향도 반도체도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봐야 되고 자동차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또 그 안에 있는 탑픽 종목 삼성전자도 봐야 되고 SK하이닉스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그런데 나는 혼자서 다 봐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봤더니 담당자가 다 달라. 당연히 내가 못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혼자 하는데 증권사 분석사 팀은 10명이서 하고 있어. 얼마나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해주니까 좋은 스승이죠. 글로벌 증시를 해줘요. 자, 글로벌 증시 쪽의 분석을 보는 방법은 가끔씩 유럽이나 뭐 기타 이제 이머징 마켓에 리스크가 있을 땐 그 나라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중국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이 논리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은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일단 경제적으로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뭐 G2 이런 말 쓰잖아요. 야 중국이 무슨 2등이에요? 내가 중국 가봤는데 우리가 가봐서 2등이 아니고 GDP 기준으로 2등이잖아요. 그래서 1등, 2등이니까 미국, 중국 무역 분쟁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력이 높아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건 경험론적인 건데 이 두 나라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또는 중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중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 나라의 경제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선행 지표예요. 선행 지표. 선행이 뭐예요? 먼저 간다잖아요. 주식시장의 지수가 선행 지표 먼저 가. 그러면 먼저 간다라는 건 비교 대상인데 뭐보다 먼저 가는데 경기보다 먼저 가요. 경기보다 먼저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국 시장이 떨어졌어.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왜 떨어져? 우리나라의 경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미국 경기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떨어지죠? 왜 그렇지? 뭐 왜 그래요? 주변에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 수출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수는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같이 움직이는 그 반응 속도나 반응 연관 관계가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 적은 투자가가 미국 증시 아무리 봐도 모르고 중국 증시 보는 방법도 몰라요. 그잖아요. 보는 방법 모르시잖아요. 다. 그러면 너무나 편하게 리포트 가면 다 써 있으니까 그거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를 할 때는 매매 동향을 분석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차트를 보시는 차티스트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트로서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큰 흐름에서의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인다. 또는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선물옵션 만기일의 포지션들이 어떻게 된다는 분석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 내가 다 할 시간 없잖아요. 이렇게 가서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 포인트는 요거 하나는 좀 생각을 하세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국내 증권사 시험은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장이 좋아야지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아져야지 증권회사가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라 예를 들어 증권사가 너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가 부정적으로 다 썼어. 10개 증권사가 야 1년 동안 매매하지 마. 그럼 투자자들이 그걸 다 믿어요? 믿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무도 매매 안 해. 가장 큰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증권사라고요. 증권사는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증권사의 시각에서 약간 다운시켜서 보면 돼요. 약간 다운시켜. 그 다음 산업 분석에다가 종목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산업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 반도체 시장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항암 치료가 표적 항암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산업 분석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꼭 탑픽 종목까지 나올 때가 있어. 특히 요즘에는 그런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 어떤 업황, 어떤 업종의 상황, 상태가 좋은지 알 수가 있고 그 업종에서 탑픽이 되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탑픽 종목을 믿고 사라 이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왜? 증권사 리포트를 보셨다면 반도체 산업 내일부터 좋아. SK하이닉스 사.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막 외국의 지표 한참 갖다 놔서 뭐 미국은 어떻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고 중국에서는 뭘 소비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그 중에서 포함된 종목이 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좋아. 왜? 얘는 그쪽에 전문 분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시각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사라를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업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종목 분석을 하는지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해외 증시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국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높아진 글로벌 경제의 연동성.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오래됐으니까 예전에 할 때는 중국 뭐 볼 생각도 안 했죠. 거의 미국.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느끼는 건 미국 시장도 다른 나라의 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머징 마켓이 흔들리거나 뭐 중국과의 연관, 일본과의 연관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꼭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건 아마 주식 시장에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예를 들어 대여섯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뭐 SRT나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비행기 시간도 점점 단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가 하루짜리 생활권이에요. 하루짜리 생활권. 하루면 다 가잖아요. 24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거리 말고 정보의 전달 속도는 또 얼마나 더 빨라진 거예요. 정보는 그야말로 초 단위로 바뀌죠. 주식시장뿐 아니라 요즘 어느 채널을 틀어도 유럽의 프로리그들 다 볼 수 있고 미국의 NBA, NBL 다 볼 수 있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전송이 다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초 단위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 해외 리포트를 보면서 좀 우리도 우리나라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줘야 돼요. 예전에는 늦게 반영이 됐다면 요즘은 바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국가 간 환율 같은 경우 뭐 FX 마진 거래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관심이 있겠지만 뭐 이거는 우리는 뭐 IMF를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환율이 한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을 하신다면 환율의 변동 같은 것도 뭐 리포트에 많이 나오니까 환율 또는 그 나라의 경제 지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읽어보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해외 상품 선물 시장에 대한 분석도 가끔 나와요. 해외 상품 선물 시장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 종목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보 분석의 핵심이 테마주 매매. 왜? 테마주라는 건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때 테마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오일, 석유값, 유가가 올랐어, 유가가 떨어졌어, 유가 하락 수혜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가가 올랐어, 유가가 떨어졌어. 야 금값이 올랐어, 금값이 떨어졌어. 금 관련주도 있잖아요. 금 관련주.
유가 관련주, 구리 관련주 이런 다 있어요. 농수산 관련주도 있죠. 농업 재료들이 뭐가 올랐어, 수산 어가가 올랐어, 이런 것들 다 음식료주랑 연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상품 선물 시장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바로 연관주들, 관련 테마주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 중에서 유가가 사실은 다른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국내 증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는 지금 어디 레벨이야, 어디 상단은 어디고 하단은 어디야, 뭐 이런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제시할 때도 있고, 또는 요즘 채권 시장은 어떤데, 요즘 환율 시장은 어떤데, 환율이 안정적이야, 불안해, 또는 금리를 올릴 거야, 내릴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얘기하거나,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어. 상방 포지션을.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 걔네가 붙었어. 차익 거래가 얼마 나올 것 같아. 선물 옵션 날 평온이 넘어갈 것 같아. 불안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땐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어딨어.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어딨어요. 더군다나 돈 버는 일이. 돈 벌지 않는 일도 어려운데 돈 버는 일 중에 안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그거 하게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알고 하자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그랬죠. 쉬운데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면 되고, 사실은 요 부분 좀 어려워. 그럼 요건 조금 킵해놔요. 나 시간 더 되면 하자. 그러면 시간 좀 더 됐을 때, 이제 나는 시간 됐고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 하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어려워. 종목들 얘기보다 어렵죠. 내 종목 수익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중요하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산업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 분석에서 테마, 주 매매가 핵심인데, 테마는 하나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테마주라고 했는데, 업종도 사실 비슷해요. 업종도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같이 움직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같이 움직이고, SM, YG 같이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산업에 있기 때문이에요. 매출 구조가 비슷하고 원가 구조가 비슷하고 마켓이 비슷한데 다르게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 과거를 보면 기술주들이 10배씩 올라갔던 장이 있어요. 중공업주가 10배씩 올라갔었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가 10배씩 올라갔었고, 차화정 장세일 때 자동차, 화학, 정유가 5배 이상 올라갔었고, 2017년에 상반기에 반도체, 1년 내내 전기차, 2017년 하반기에 제약바이오주, 2018년 상반기에 대북 관련주, 우르르 같이 움직였어요. 뭐 주식을 저처럼 20년, 10년 이상 안 하신 분들은 요거 다 몰라도 좋아.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한 1, 2년 됐다. 여기는 알아야죠. 요거 만약에 모른다?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매매하신 거예요. 왜? 아니 1, 2년 됐다는 얘기는, 가정을 지금 했잖아요. 주식을 1, 2년 했다는 얘기는 2017년부터 주식을 매매한 거잖아요. 지금 2019년 초니까 만으로 2년만 됐어도 2017, 2018, 2년을 매매한 거잖아요. 그럼 2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요 흐름을 나 처음 듣는데? 그런 거 그러면은 주식 공부하면서 매매한 게 아니죠. 왜? 2017년 상반기에 거래소 위주의 상승이 있었고, 거래소 위주의 상승에서 핵심주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였어요. 그리고 걔네가 먼저 선빵으로 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따라가고, 그걸 이름 붙인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차도 움직이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움직이고 했던 거예요. 얘는 2017년 1년 내내 움직인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주 2017년 1년 내내 움직였어요. 삼성 SDI를 축으로 뭐 LNF나 에코프로나 또는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많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두세 배 이상 올랐잖아요. 1년 내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한 2월까지 움직인 게 제약바이오죠. 신라젠이 7, 8배 올라가면서 방아쇠를 당겼고, 대형주인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넘어가면서
그 무거운 게 30조를 돌파하고 2배 이상 올라가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랑 3인방으로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HLB 뭐 바이로메도 다 움직였잖아요. 그냥 사면은 됐던 시기. 전기차도 그냥 사면 됐던 시기. 그럼 여기서는 대북 관련주는 언제 움직였어요? 2018년 상반기. 특히 3월에서 5월까지. 그럼 이때 움직일 땐 뭐가 움직였어요? 대북 관련주에서는 거래소에서 3인방인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로템, 현대건설이 축이 돼서 가장 많이 움직인 게 철도 관련주예요. 철도 관련주에서 부산산업, 대아TI 이런 애들이 축이 돼서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도로 관련주들 뭐 아스콘 깔고 아스팔트 깔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들이 비료 보내주고 전기 보내주고 개성공단 다시 할까?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 시기에 걔네들이 다 2배씩 오른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그럼 아마도 그냥 내가 계좌에 하나 갖고 있는 거 그 종목의 주가만 보면서 1년은 보낸 거예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은행에 돈 넣고 1년 있다 이자 얼마 나왔어랑 그냥 주식 하나 사놓고 1년 있다 얼마 됐지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을 한다는 건 이런 흐름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종목 분석이 나오는데요. 종목 분석에서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렸지만 이 종목을 사라 팔라가 아니에요. 이 종목 못 따라서 내가 더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으면 되지. 피터 린치가 책에서 말했잖아요. 피터 린치 전설 속에 떠나는 월가의 영웅 책에서 이 책에 써있는 내가 말한 종목 사지 마라. 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너가 나보다도 똑똑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왜?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아침 얘 너무 좋은데 바로 사서 물 먹고 증권사 리포트 볼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안 사더라도 왜 이런 종목을 말을 하는지. 그래서 보면은 관심 종목은 목표가가 없어요. 별로 자신이 없는 분석이. 추천 종목은 목표가까지 있어요. 자신이 있거나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 과거보다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외국계에서. 근데 요거는 사실은 역발상으로도 또 공략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최근 한 1, 2년 동안의 선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학습 효과로 보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100% 그날은 장대 음봉으로 5%에서 10%까지 떨어집니다. 대형주까지도 1조 이상 10조까지도 증권 삼성전자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뭐 그래서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면 적어도 5%에서 10% 당일날 빠져요. 당일날 빠지고 2, 3일 더 빠질 때도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건 한 1, 2주 지나고 이렇게 바닥 다지고서 다시 올라가서 그 고점을 뚫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매도 리포트는 약간 역발상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중에선 그런 말이 떠들죠. 자기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꽤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종목 분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실적 시즌에 보면 막 모든 증권사가 다 똑같죠. 왜? 그 어닝 시즌에는 대형주에서 특히 실적을 발표하면 그거 분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 왜 모든 회사가 이거지? 실적 시즌이니까. 또 하나는 비실적 시즌에서 여러 증권사가 한두 종목에 대한 걸 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종목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어요. 비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나온 시즌이 아닌데 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 업황이나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특히 종목 리포트는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 가벼우니까. 증권사 리포트 읽은 사람 중에 나 이거 한 5천만 원만 투자할까? 그 사람이 100명이면 50억이잖아요. 근데 하루 더 거래대금이 10억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 치겠지. 너무 단순한 논리죠. 하루 거래대금이 10억짜리인데 5천만 원 매매 하루에 하는 사람이 한 100명에서 이거 오늘 사야겠다. 상한가 치겠죠. 상한가 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형주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체킹을 해야 되는데 따라 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스몰캡 팀이 분석을 잘하는구나. 또 거기서 하면은 주가가 좀 우상향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체크를 해놔도 나의 매매
종목 선정에 도움이 되죠. 바로 사라는 게 아니고 체크를 해봐야 돼. 검증해서 통과한 증권사의 스몰캡 팀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가 증권사 리포트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이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장 증권사 리포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